살려달라고 하니까는 그 작은 할아버지가 그 앞에서 이제 서게 된 동기를 우리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거기 갔는데 가서 마을에는 하나도 안 다쳤대요. 그 마을에 다 마을들이 막 아주 몰살하다시피 했는데 그 마을은 살아남은 것이 그 할아버지 덕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기 6.25가 이제 다시 이제 북군이 밀고 들어오면서 밀려 나갔을 때 그때 그 이 사건도 빨치산이 그 지리산이 빨치산 그 터잖아요. 그쪽에 그렇죠? 예. 그 지리산 그쪽에 산중 깊은 산중으로 이제 도망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원래 이제 그 이쪽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쪽에 말하는 다 숲속으로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작은 할아버지도 그 당시에 배가 고프니까 밤에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 할아버지 형님이잖아요. 할아버지한테 이제 배고프게 들어와가지고 밥 달라고 하니까 막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숟갈도 채 못 떠서 누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는가 봐. 숨어서 지키고 있었던가. 바로 신고가 들어가고 그렇게 끌려가 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제 밥 한 숟갈 먹다 끌려가 버리니까 우리 작은 할머니하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막 난리가 났으니까 사람들이 수없이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옷도 제대로 안 입었으니까 옷 몇 가지 하고 갖고 갔대요. 그때는 지소라고 했잖아요. 그걸 갔더니 거기 가니까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계시면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얼른 가라고. 그러기 전에 작은 할아버지를 면회를 하러 갔는데 대러 우리 할아버지하고 작은 할머니하고 같이 가둬버린 거야. 그 주소에서. 그냥 면회를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갇혀가지고 이제 무조건 그 시절에 그랬구나. 무조건 걷어본 게.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이제 남편하고 시동생 동서가 갇혔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가면서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안 오니까 면회 간 사람이 안 오니까 이제 찾아간 거예요. 가니까는 그 창사 사이로 그 작은 할머니가 이 아기를 젖먹이 아기를 우리 당숙이야 이제 그분이 지금도 강주 살아계신데 그 당숙을 창 사이로 아기를 간신히 이렇게 밖으로 내주면서 형님 우리 아기 얼른 데리고 가라고. 여기가 분위기가 지금 안 좋다고 죽게 생겼을 거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서 애기만 받고 거기 옛날에는 꼬매는 옷으로 이제 이렇게 막 꼬매서 입은 것들 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옷을 동서 오시고 이제 말은 남편 오시고 시동생 오시고 옷이라도 이렇게 이제 속옷이라도 갈아입으라고 속옷을 넣어주고 그러고 이제 아기를 받아갖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러고 그 다음날 총살 이제 어디 가니까 사람 죽어 난리 났다 해서 거기 보고는 어디 해남에서 거기 보고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이름이 내가 잊어버렸네. 거기 이름이 더 되면서 거기에 사람 죽고 난리 났다 해서 거기를 우리 할머니가 쫓아가니까 그 우리 할아버지도 그 할머니 그 작은 할아버지도 거기가 37명이가 앞사람 묶고 뒷사람 묶고 굴비 엮듯이 줄줄이 묶어가지고 그래갖고 죽창으로 창으로도 안 쏘고 죽창으로 얼마나 수사돼서 죽기까지 주사됐는가 한 40번 넘어 찔른 자국이 대충 그렇게 되더래요. 우리 이제 할머니 얘기로 이제 산증이니까 그것을 우리 아버님 이제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시집을 가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그러고 나서 작은지 이제 할머니께서 난 자식들이 아들 둘, 딸 하나, 삼남매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한테서 난 딸 삼형제, 아들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다 이제 키우는데 그것마저도 그 당시에는 얼마나 죽이려고 하니까 옛날에 마루가 그 나무 마루 있잖아요. 나무 마루 그거를 이렇게 쓰고 거기다 구멍을 파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했대요. 거기다가 식사만 숨겨놓고 우리 아버지를 독자라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이야기 나는 거기에 숨어서 어머니가 준 거 끼니 때 되면 밥만 물 말아서 주면은 그 속에서 바람고 거기서 숨어서 살았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면서 우시면서 그 말씀을 나한테 알려주고 그러겠어.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보다 우리는 전쟁의 피해자다라고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마을을 지키지 않았으면은 그리고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 마을에는 다 옆 마을에는 싸구리 죽을 때였었대요. 근데 다 불나고 마을에 완전히 무조건 그때는 초가집이었잖아요. 불 화살로 던져버리면 다 불이 홀랑홀랑 타버리는 그런 시대니까 그래갖고 다 살려놨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는 희생자는 우리 집안이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순 사건이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 이 사건이 이제 해남 그쪽의 사건이에요 이거 지금. 그래갖고 우리도 진짜 그거 청와대에다 다 그거 해서 변호사 사서 올렸어요. 억울하니까. 그래갖고 혼자 된 우리 할머니가 그 가난한 시절에 두 집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가르치도 못하고. 그러면서 막 우리 시아버지는 그 당시에 이제 잘 살았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닥을 쳤는데 이제 그렇게 아까 이 빨치산 사건에 대해서 딱 나오니까 제목을 보니까 아 이거 전쟁에 관한 거다. 우리 아버님 생각 제일 먼저 났더라고요. 이쪽에 이웃에 있기는 해요. 이쪽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여기 엄청 많아요. 청계 복길도 85명이 죽었다는데 100명 이상이 죽고 거기 그다음에 뭐 한평, 뭐 무안해제, 뭐 이 전라도에 이제 그런 목포대학생의 논문이 좀 있고 그런데 아까 이야기 뭐 여순 반란 사건이 이런 것도 그런 유의 사건이고 좌우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제주 4.3 사건도 마찬가지고 네, 제주 4.3 사건도 뭐그 3만 명이 죽었다 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총알이 아깝다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죽창 그 대나무 그 총알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게 그렇구나. 네. 그래갖고 그대로 줄이었어. 내리쳐서 죽인데 한 번에 죽어요. 그게 안 그러니까 죽이지. 차라리 나를 총알로 죽여주라고 그렇게 애원했다. 그말 나오세요. 예. 그래야 이제 고통 없이 죽으니까. 고통 없이 죽이든가. 그래갖고 피를 얼마나 흘려갖고 응고가 돼갖고 이제 알아볼 수가 없는데 그 전날 가서 아기 데리고 나오면서 그 넣어준 옷을 입었더래요. 그걸 입었으니까 그 옷을 보고 시신을 찾아서 장례를 치러. 그때는 집에다가 밀고 가서 장례를 치러. 너덜었구만. 예. 이제 지푸라기 속에 들어가니까는 전부 죽창으로 이렇게 하고 사람 있는가 근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살아남고 일제치하에서도 그 여기 근대 역사관 거기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칼로 이제 참수 목을 베기도 하고 이렇게 죽창으로 또 죽이고 일제치하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죠. 공산치하에서도 이제 우리 저기가 민간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많이 또 죽이고 그래서 저쪽 충청도에서도 이제 미군이 막 포탄 터뜨려가지고 민간인들 많이 죽이는 거 유골들이 지금 발굴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남북의 어떤 분단의 비극이고 그래요. 시대를 잘못 만난 비극이죠. 예, 누구의 잘못이라 예, 할 수가 예,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웃순 반란 사건도 제주 4.3 사건도 이승만 정권의 그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니까 이제 그 미 군정에서 와가지고 조병옥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웃순 사건도 그 4.3 사건을 진압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14연대가 이제 그것을 거부를 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사건 돼 가지고 이웃순 사건이 지금은 다시 재조명되고 이 복길 같은 경우도 그 국가유공자로 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이제 연금 받는 분도 계셔요. 이렇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돼가지고 받은 분은 받고 지금 못 받으면 못 받는데 받은 분은 자기 부모가 죽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6.25 뭐 유공자 이런 게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렇게 얼마 받는지 모르는데. 그런 양반 좀 드려야 예,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명예만이라도 회복되게 해달라고 예. 지금 법적 싸움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이제 그런 것을 진정하고 이제 5.18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내가 이제 보상 신청하려고 이제 내일 광주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8차 보상이라 해가지고 전에는 이제 그 보상 받았거든요. 한 전부해 갖고 한 7천만 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죄로 해서도 받고 부상으로 해서도 받고 했는데 이번에는 수배 학사 징계 내가 학교 제적당했거든요. 그것으로 이제 신청을 하려고 그래서 수배 전국 지명수배 이렇게 범죄자들 할 때 그 지명수배 얼굴 해가지고 키 170cm 얼굴 미남형 한국신학교 3학년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해서 수배 지금 이념의 문제예요. 문제. 사상 그래서, 싸움이야 사상. 그 2번 책 속에 인상 깊은 문장이나 내용을 소개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채은 씨가 예 제가 논제에 좀 뭐 이렇게 적어놓기는 했는데 여기 저는 그 23페이지. 예 23페이지 23페이지 보면 두 번째 주 사상이라면 저렇게 느닷없이 타인을 포용하게 만드는 대단한 내 부모에게는 그랬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저 느닷없는 친밀감과 포용이 퍼스트 클래스에 탄 돈 많은 자들끼리의 유대감과 별반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다. 저도 그 사상이라는 건 그렇게 접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거의 여기 주인공이 그 여기 아직도 저는 그거를 별로 못 느끼잖아요. 그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책을 읽으면서 처음 정말 저는 이걸 좀 이거 알게 되고 공부가 됐었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지금도 잘 안 와닿아요. 얘기 먼 나라 얘기 같지만 얘기 같게만 느껴지고 사상이 참 중요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수 진보 그러면 너는 보수나 진보나 지금 그러면 저는 진보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물론 우리 이쪽 호남 사람들은 그러겠지만 너는 보수나 진보나 하면 진보 쪽에 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진보도 아니고 또 보수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뭐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도 전쟁은 노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 부모 세대를 받고 절대 안 돼. 절대 전쟁은 노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대통령은 뭐 우리가 뭐 때려 먼저 부수자 뭐다라 하는 거 보면
세상을 너무 너무 모르는 것 이거 같아. 공부만 머리만 발달해갖고 이 실제 무엇이 없으니까 저런 말을 저렇게 함부로 이렇게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 싶은 마음에 좀 가슴도 아프고 저는 그렇습니다. 예, 예. 맞아요. 아까 사회주의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사회주의의 반대말이 이제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상당히 이렇게 병폐가 많아요. 예. 그런다. 부자들은 잘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는 거의 이제 지식인들이나 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다 이 사회주의자였어요. 박정희 형도 그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이제 처형당했고, 박정희도 이제 그 공산당 하다가 이렇게 남노당 하다가 이렇게 다시 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랑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 단계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기는 좋잖아요. 예. 이거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사회주의는 평등 사상이에요. 이번에 엊그제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이란 그 강연을 목포에서 했는데, 이제 그분도 전에는 이제 그 자기 책이 또 이제 판금 당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는가 봐요. 북한과 연관만 없다면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놀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왜 땅을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이렇게 다 반문하고. 하늘이 준 땅이고 자연이 생긴 땅인데 그것을 내 것, 네 것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이해를 못 예, 이해를 못 한다고요. 거기서는 전부 무상으로 다 주고, 집도 마찬가지고, 내 집, 네 집이 있냐 이런 것을 의아해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평양 같은 데 가면은 거기도 막 우리 서울같이 의리의리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남한도 아주 그 시골 그런 데 사진 찍어 놓으면은 그 북한보다 못하고 그런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반공 논리로 쭉 세뇌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승복 사건도 이 조작된 것이거든요. 그런 거 조작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평등 사상이에요. 그 북한은.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놀란 것이, 영화를 봤는데 북한 영화는 다 교훈적인 영화라고 그래요. 뭐 거기서 이제 교훈을 얻으려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의 영화는 이제 폭력, 포르노. 그래서 이제 한번 영화를 봤는데 막 칼로 쑤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니 그러면 나도 칼로 남을 쑤시라고 하는 것인가? 그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가치관이 틀리다 보니까 조금 북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중에는 이제 남한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그 북한이 조금 가난하지만 그래도 땅 걱정 없고 집 걱정 없고, 이렇게 왜 병원에 가가지고 돈을 내냐, 이것도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거기서 다 무상으로 치료하시는데 우리는 돈 없으면 치료를 안 해주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의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전부 사회주의적인 그런 것을 지금 다 채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이런 노령연금 같은 거. 그렇죠. 노령연금 같은 것도 지하철. 다 사회주의적인 그런 것이고, 지금 소련이 붕괴되고 이 사회주의적이가 이렇게 국가가 붕괴되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는, 미국이 힘이 세니까는 이렇게 뭐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가 무엇인가도 알고, 이 옛날에 이런 것을 막 판금 억압해 놓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우리 현애 씨가 당했던 그런 일들도 이렇게 다 부모로부터 듣고 있으니까 이런 책이 막 사람들이 호응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겪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조정래 지금은. 태백산맥 이런 것도 막 판금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막 엄청나게 막 읽고 막 그 글도 쓰고 막 이렇게 예, 저기 막 그 책을 막 전부 다 쓴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게 하고 그것도 다 이제 북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거기가 이제 보성, 벌교, 뭐 구례 그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부군 이런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근데 3번 해볼까요? 3번을 우리 채은 씨가 읽어 주십시오. 아버지 가정의 비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러니 국민학생이던 작은아버지가 학교로 다니지 못한 채 친척집을 전전하게 된 것, 시절 탓이지 아버지 탓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작은아버지는 집안이 망한 것도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도 할아버지가 군인 손에 죽은 것도 다 아버지 탓이라 여겼다. 감옥에서 나온 아버지가 고향 반내골로 돌아왔을 때 작은아버지는 고개를 위로 꾼 채 말도 섞지 않았다. 예. 여기서 이제 작은 아버지는 이제 뭐 소설 속 인물로 상정한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사회주의를 했던 그런 집안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정지야도 지리산 지자에다가 백아산 하자인가 뭐 이렇게 해서 지야. 했던 것이고 그 지리산 쪽에 이제 그 남부군들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근데 남부군이라 하면 이쪽 군인이에요. 우리 남쪽. 그 남부군 그것이 뭐예요? 군인인가? 군인. 이쪽 군인이에요. 이쪽 군인이 아니고 그럼 이제 북한 그 군인이에요? 이쪽 그 남한에 있는 그 공산주의 군인이죠. 그렇게 그거와 싸우는 것이 이제 정부군이고 거기에서 남부군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현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장이었는데 이현상 나중에 이제 총에 맞아 죽고 근데 그분 상당히 그 남부군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 이건 영화 안성기가 나오고 태극기 휘날리며 뭐 이런 거 전부 그런 쪽의 영화인데 이런 비극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쪽 제가 복길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 빨갱이를 조금 그 대접을 잘 못했는가 봐요. 그래갖고 뭐 어디다 가둬버렸는가 봐. 그런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제 그 공산군이 이제 후퇴할 때 1.45 후퇴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전부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라고 했는가 봐요. 그래갖고 그 바닷가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배를 태워가지고 배에서 수장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헤엄쳐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 100여 명이 그때 죽고 교인들이 죽었다고 해서 순교자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탑도 있고 교회도 탑이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순국열사 이렇게 하는 때 뭐 그 꽃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 그 영광 그쪽에도 그 순교 야올리 그쪽 교회도 50여 명이 죽고 막 이런 것도 그때 공산주의로 해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이쪽 전라도도 그런 비극들이 아마 아까 해남이라고 그랬죠. 해남 아마 그런 이야기도 죽창으로 죽인 그런 거의 비극이고 연자제라고 또 해가지고 한 번 이제 부모가 그런데 가담하고 그러면은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네. 출세를 못해요. 거기 네. 다 걸려가지고 그래. 연자제. 그러니까 아마 이 정지아도 아, 취직도 막 못하고 그랬잖아. 예, 네. 예, 그런 거 있었어요. 취직도 못하고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막그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보상을 국가에서 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 해줘야지. 그런데 음. 국가에서 해주질 못할 망정 그럼 그 불이익을 명예만이라도 주면 안 줘야죠. 회복시켜주면 그게 그러죠. 아까 뭐 회장님 안 들었어 모르지만 초기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예, 우리 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 그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머니가 목포에서 크게 그 당시에 예, 포목점을 크게 하고 있었는데 피난을 형님이 있는 해남으로 온 거예요. 해남이 본가인데 예, 본가는 이제 그리고 저기 말하자면 이제 저기 난리 났노니까 이제 포목점 문을 닫고 여기 와서 좀 형님 집에 왔는데 그 마을에 그 당시에는 마을마다 불타버리고 다 죽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는 마을에서 온 마을의 어른들이 다 모여갖고 회의하고 우리 작은아버지들 전면에다가 안 한다고 하는데 강제로 앞에다 세워갖고 이 마을 사람들 살려주기 위해서 당신이 그래도 머리가 있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 저기 우리 마을 사람 지켜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라고 그래갖고 총대를 밀게 만들었대요. 예. 그래갖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여기 보면 빨치산으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 도망자가 된 거죠. 작은 아버지가. 예, 그래서 작은 아버지가 이제 도망자가 됐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제 형님 집에 배고프니까 밤에 내려와가지고 밥을 막 먹고 누가 그 신고를 했대. 누가 그 기다리고 있다가. 예. 그럼 밥도 뭐 제대로 못 먹고 갔으니까 예. 우리 할아버지하고 이제 부인 작은 할머니하고 두 분이서 이제 애기 젖먹이 애기니까 데리고 같이 가서 이제 면회를 갔더니 면회 가니까는 아예 잡아 넣어버린 거예요. 거기도 면회 갔다가 그냥 가서 이제 감옥에 갇혀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는 면회 간 사람이 안 오니까 우리 할머니가 또 이제 면회를 갔어. 예, 우리 할머니가 면회 가면서 속옷 같은 것을 좀 준비해갖고 이제 갖고 넣어갖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형님 그러면서 우리 작은 할머니가 전맥 애기를 창 사이로 예, 애를 내보내주더래. 그 예. 깐나 애기니까. 예, 그걸 갖고 애기 보는 거 오고 그 속옷 넣어주고 예, 그랬는데 그 다음날 굴비 엮듯이 다 엮어가지고 죽창에 맞았어. 그때 한 자리에서 37명이 동시에 죽어. 그 묶은 상태로 다. 해남 어디 면인데? 거기가 그 무슨 꼴이라 했는데 나도 내 고향이 아니라. 해남에? 우리 시대 아마. 그냥 고향 어디예요? 마산면요. 우리 최은 씨도 해남 어디라고? 아니 여기 하원. 하원이? 마산면이요. 거기 무슨 이름이 좀 특이하던데 붉은대기. 거기 이름이 붉은대기라고 해서 내가 그 피를 많이 흘리고 죽었다 해갖고 그건데. 몰라 그런가 어쩐니가 붉은대기 거기서 37명이가 동시에 죽었대요. 그래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할머니가 애기 데리고 나와서 거기에 붉은대기에서 사람이 죽었단 말 듣고 그 소리 듣고 거기를 찾아간대. 얼마나 죽창에 많이 찔려지고 죽었는지 서로 웅크러져 갖고 부둥켜져 갖고 누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는데 전날 그 속옷을 옛날에는 바느질해서 이렇게 속옷도 막 이렇게 입히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양말하고 그거다고 보고 알고 이제 시신을 거뒀다 하더라고. 그러지. 그 죽으면은 자기 자식도 못 알아본다.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변해버려. 5.18 때도 보니까 그런 게 뭐 치아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옷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분한다. 그렇게 하도 찔러본 게 완전히 처참해지고 썩어 불고. 아주 말도 못해요. 찔렀. 우리 군대 사태도 아주 얼마나 무서웠어요. 예, 그렇죠. 강주 사태는
아주 저도 그 그때 거기 현장에 저도 그 주먹밥에서 올리고 그랬거든요. 광주서? 예, 예. 광주에 광주가 계셨어요? 고향이 찢어진 거 강주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살았어요. 아. 스낵 코너라고 네. 저희가 이제 빵집 지금 말하자면 이런 이렇게 저기도 막 음료수도 팔고 고등학교 학교 앞에 네. 대동고등학교 앞에서 그 네. 스낵 코너로 우리가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하고 있을 때 있다가 얼산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네. 얼산동 시장 있는 그 근처에서 거기서 이제 제과점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강주 사건이 이제 터진 거예요. 네. 현장에서 생생하게 봤고. 네. 아, 그래서는 우리 이제 큰애가 그때 저기 애기여서 큰애를 안고 이제 제가 장사도 어차피 못하고 그러니까는 문 다 닫고 이제 저 백운동으로 우리 작은 그 아까 그 깐나이쟁이 내보내줬다는 그 당숙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어린 당숙집으로 피난을 간 거예요. 강수 사태 때. 음. 피난을 가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나고 MBC 막 불타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우리 남편이 나가고 안 들어버린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난리가 났지. 우리도 이제 죽은 자원에? 남편도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파김치가 돼갖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죽은 사람들을 그때 더우니까 얼음을 갖다가 시체 넣고 얼음 넣고 시체 넣고 얼음 넣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눌려져 있는 시체들을 간에다가 집어넣는 일을 우리 남편이 다 하고 왔더라고요. 아, 좋은 일 그래, 하셨네. 응급 상황이라 막 했고. 네, 그리고 그때 막 다 누구든지 엔간하면 다 피 빼러 이제 헌혈해? 헌혈을 하느라고 가고 그랬을 텐데 그래갖고 병원에 이제 갇혀가지고 그 환자들을 아주 그 환자가 아니라 시체들을 다 간에다 넣고 막 창문 밖으로 막 태극기 하나라도 막 가져오라면 막 사람들이 집에 있는 태극기 가지고 오면 위에다가 해서 이렇게 딱 간에다가 해서 그렇게 그 작업을 하고 와갖고 맨날 며칠을 토하고 막 못 먹고 막 그러지. 맞아. 그랬으니. 이렇게 왜 거기를 갔냐고 그랬더니 자기 고향 친구 이름이 올라있길래 그 사망자 명단이 있길래 거기를 들어가서 확인하러 갔는데 거기서 갇혀갖고 이제 그 일을 당신들 못 나가 법무장관 두면서 이거 하나밖에 할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지 그런 상황이. 우리는 그때는 뭐 이런 핸드폰이 있고 어디가 있다고 이렇게 알릴 상황도 아니고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괜찮으니 내가 이제 남편이 괜찮으시니까 가게도 걱정되고 그래서 이제 걸어서 그때는 차도 못 타고 걸어서 이렇게 걸어서 오고 있는데 그때 내가 둘째 만삭이 됐었어요. 내가 불러갖고 이제 만삭되고 있을 때 우리 남편은 큰애를 안고 기저귀 가방 들고 이렇게 앞에서 가고 나는 뒤에서 이제 허리 아프니까 허리 받치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총알이 막 날라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총이 안 나와졌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상황이 사람들이 막 하얗게 그때는 흰옷을 많이 입어서 한복 같은 것도 많이 입고 그랬어. 그래갖고 가양에 나와서 막 나무 그늘 밑에 앉아있고 그랬었는데 우당탕탕 총소리가 막 나니까 비오도 다니까 막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 나도 죽는다고 도망을 갔는데 아 세상에 제일 꼬리로 갔네. 내가 근데 그때는 뭐 인도가 어디도 없어. 무조건 다 이제 차가 안 다니니까 이제 차도로 막 달려가는데 차도 위에서 이렇게 피녀 날아다니는 게 종아리요. 아, 그래요? 홈피드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남편이 골목으로 싹 돌아가면서 나를 이렇게 돌아보더라고. 애기하고 걱정돼갖고. 이제 이렇게 돌아보더라고. 그렇게 나는 막 그 골목만 이제 목적인 거기만 향해서 달려갔죠. 그런데 제일 꼬리를 왔어. 그래도 거기서 총알을 안 맞는 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갖고 거기 간신히 갖고 제일 꼬리를 골목에 입구에 가갖고 이라고 벽에 딱 붙어있는데 배는 이렇게 나와갖고 그래갖고 할딱거리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우리 남편도
할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땀을 벌벌 벌게 갖고 애기는 안고. 나를 보고 있는데 애기가 축 처져 있는 거야. 어. 그렇게 이제 애기가 죽은 줄 알았어 나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갖고 가서 보니까 애기가 그 속에서도 자고 있어요. 자고. 자고 있었어. 우리 큰애. 애기들은 예. 다행이다. 근데 애기들은 잔이라고. 아 그러고 나서 우리 그 애기가 그 총 맞아가고 죽은 애기들도 있고 그래 그 예.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자니까 이제 급하니까 이게 허리만 딱 끌어 한 손으로 놓고 한 손에 이게 가방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세상에 그래갖고 그래서 나는 애가 총 맞으로 어떻게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자고 있더라고. 내가 지금도 우리 아들이 45인데 그 소리 하면은 막 웃어. 아이고 총알이 아주 많이 경험을 많이 하셨구만. 총알이 빗발쳐버렸구만.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예, 아이고 좋은 일 하셨네. 그 대동고등학교가 거기 학교가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유 무서워. 우리는 조금씩만 봤어도 무서웠는데. 그런 게 나는 목포서 했어요. 아. 목포 역전에서 한 일주일. 아 직접 하셨어요? 이러고 예, 데모? 내가 자금책이었어요. 자금책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여기 햇불 시위도 하고 여기 뭐 2, 3만 명 모였다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목포 여기 햇불 시위도 여러 번 하고 시민 광장들에서 내가 그때 뭐 22살 젊었을 때니까 예, 이렇게 거의 정의감에서 그러지, 것이죠. 그때는. 그래갖고 그때는 큰 솥단지 걸어놓고 밥 해갖고요. 예. 김가루하고 막 주먹밥 소금 해갖고 넣어갖고 주먹밥 해갖고 그러면 하다 걸어놓고 불때 갖고 하는데 그때는 말 그대로 전쟁이었구만. 그래요. 그래갖고 밥 해줬구만. 그래갖고 막 그러니까 반반 진짜 해갖고 주먹밥. 배불러갖고도 그거 다 했어요. 저는. 김밥이. 네. 예, 그래갖고 밥. 김하고 섞어갖고 주먹밥. 섞어갖고 주먹밥. 그냥 배고픈 게만 먹으라고. 그러면은 그거 올려주러 이렇게 올리면 보면은 이제 그 트럭 같은 데가 있잖아. 수류탄이 있잖아요. 막 무더기로 쌓여있어. 술탄 그거 이제 전부 이렇게 줄렁줄렁. 탈취해갖고 네. 여기 총도 탈취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그렇게 공수들을 많이 바꾼 놈들한테. 그 사람 막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이 어떤 상황이 됐냐면 우리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 옆에가 이제 방이 있는데 그날 밤 도로가 이제 바로 여기는 도로니까 일하고 있는데 간신히 와서 이제 불안하게 이제 잠이 들으려고 하는데 잠이 오요. 근데 누가 말하기를 소음잎을 덮으면은 총알이 못 들고 들어온다 해서 그 더운데 5월달인데 소음으로 무서웠구나. 예, 소음잎을 뒤집어 쓰고 애기는 건데 애기는 이제 저물고 자고 있는 누워갖고 있는데 세상에 가게 문을 막 이제 대고물어 막 뜯은 거예요. 그때는 이런 삿다문이 아니고 이 번호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고 그래 1, 2, 3번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문짝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문짝이었는데 그것을 뚫기 시작해 바로 그 앞에가 이제 그 가게 큰 그 냉장고면 뭐고 이런 거 다 들어있는데 거기를 뚫기 시작하면 그 전날 아주 단도리를 엄청 하고 잤는데 세상에 그걸 뚫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가 봤어요? 아니 뚫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달달 뚫고 거기서 통로는 그 사람이 뚫고 있는 그 자리가 만약에 총을 쏴버리면은 총을 쏴보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어. 거기가 통로밖에 없는데 이쪽으로는 부엌이 있고 가운데 방이 있고 가게가 이쪽인데 가게로 나가야 안채로 도망을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방은 이제 거기를 뚫고 있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애는 울고 막 그러니까는 막 못 울게 하려고 아주 저물고 밤새 막 그러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밤에 있잖아 헤드라이트 그걸 켜고 촥촥 절도 있게 걸어오는 소리가 나더라고. 군인들이었는가 어쨌는가 그 틈을 타니까는 얼른 뚫다가 멈추더라고. 그때 튀어나와갖고 안채를 도망 그러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우리 그거 뜨는지 알고 안채가 할머니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때는 연탄불에다 물을 따뜻한 물을 올려놓잖아요. 응. 그 따뜻한 물 떠다가 우리가 얼마나 덜덜덜 떠갖고 정적 뜨니까 세상에 그 뜨거운 물을 갖다가 계속 먹이면서 그래갖고 진영이가 살았다. 죽음에서 살아났구나. 우리는 집, 참 집 안에 있으면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예, 커튼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하니까는 총알이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맞아가지고 죽은 남자도 있고, 네. 뭐 할머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미숙인가 그 여자분은 임신한 몸인데 자기 남편이 선생인가 봐요. 그래갖고 마중 나갔다가 총에 맞아가지고 임신한 채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네, 이렇게 임신한 자기 남편이 그 비석에다가 여보 당신은 천사였어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아주 애기들도 막 총에 맞아 죽은 그런 사람도 거 있고. 보면 두 아이를 죽여야 돼. 네. 그런데 끝까지 잘못했단 말 안 하고 죽잖아요. 지금 또 올라가라고 그 시신을 집에다가 이렇게 모셨다는 말이 있더라고. 그때 어디 못 들어오러 못 갔잖아요. 아, 그거 못 가고 집에가 지금도 있대. 누구? 전두환이 시체 저기 화장을 시켜갖고 어. 저거 집에 갔어요. 연희동은 저거 집에 가. 못 묻어요. 무서워 이제 화장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어디다 갖다 뿌리라고 못하고 못하고 이제 봐가지고 어디로 갈라 했는데 못 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제 다 파볼 것 같아. 그 뭐는 비극이에요. 예. 지금 잘 먹고 잘 살라다가 이 많은 국민을 죽여놓고. 그 자기 손자가 이제 뭐 반성한다고 또 전 의원이가 나와서 저 강주에 가서 사과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말하자면은 그쪽 편에 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한 줄 알아요? 그걸 가만히나 자빠졌지 뭘 나와갖고 저 가족들한테도 앙따당하고 이제 이렇게 다 욕하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가장 옳은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그 전 의원이라고 나는 본다. 그래서 사과할 몰라서 줄 알고. 그랬겠어요. 그놈도 지금 그쪽에 지금 본바야 그 쌓인 것이 많으니까 이제 그게 폭로를 했겠지. 이제 그런 조금이 그런 것도 있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그렇게 막 그쪽 편 든 사람은 또 지금도 막 그런 말을 해요. 박상아가 다 재산 갖고 와보고 그런 거. 그러니 이제 좀 지도 이제 이걸 어떻게 잡을까 이런 거 했겠지. 자기 아버지도 머리가 미웠고. 들어가니까 크고 머리가 크니까. 박상아가 그의 의원이 학교 공부시킨 거 그것도 소송했더만 또 공부시키고 그렇게 들어간 돈 다 주라고. 미친 것이지. 아유. 그러니까 뭐 나이가 아무튼 전두환 씨는 시체 어디로 못 갔어 아직은 화장만 시켜갖고. 지금은 어떻게 조용히 해버렸는가 또 모르죠. 네, 그렇게. 살짝 했겠지. 그때는 못 갔다 했어요. 4번 한번 우리 박현애 씨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순 사건이 요즘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억울한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순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여순 사건이 나고 한 열흘 뒤 큰언니는 가을 거지가 끝나고 아침 저녁으로 팔에 소름이 돋던 늦가을 어느 날이라고 했다. 수배 중이라 한동안 보지 않던 아버지가 14연대를 끌고 보무도. 아, 보무도? 보무도인데. 보무도. 잘못 썼네. 보무도. 네, 보무도. 보모도 보무도. 보모도 당당하게